안녕하십니까, 이호경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사후기법 과목의 2-1장 정보와 데이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사후기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소프트웨어 사후기법이라는 것이 원어로는 컴퓨테이셔널 싱킹이고 한글로 컴퓨터 사고라고도 번역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 컴퓨터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옛날에 풀지 못했던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풀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배워서 우리도 지금까지 복잡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서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컴퓨터를 활용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정리되고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 과학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컴퓨터 과학자와 같이 똑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 폭넓은 이해를 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적어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직접 다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그 전반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정리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에서 컴퓨터가 처음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발달되었지만 최근에 컴퓨터는 정보 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컴퓨터가 정보를 저장하고 어떻게 조회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 데이터로 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데이터들은 비트별로 표현되고 숫자는 이진수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이진수 표현법에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요. 실생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컴퓨터 용량이 필요한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정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실, 주제 또는 사건에 관련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저장될 수도 있고 전달될 수도 있고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려지거나 회자되는 지식, 아니면 지능, 뉴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처리해서 얻어지는 지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죠. 정보의 예를 들자면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하는 것은 정보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라는 것은 이러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아니면 기타 자동 장치에 의해서 기록되고 연산되고 수행되는 어떤 숫자나 문자와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트에 오늘 온도가 10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다면 10도라는 것은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굳이 지금 여기서는 컴퓨터나 자동 장치에 의해서 표현되는 데이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노트 같은 것도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하자면은 오늘 영하 10도라는 것은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람이 차다. 바람이 얼마 이상 2m/s로 돕니다. 초속 2m로 붑니다라는 것은 데이터가 될 수 있고, 예를 이 데이터 두 개를 합쳐서 보건대 오늘은 날씨가 춥습니다라는 이런 우리가 판단한 이 지식 가지고 온다면 이거는 정보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 데이터는 연속적인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데이터가 디스크리트, 이산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 소리 같은 것을 측정을 해본다면은 소리가 클 때는 이렇게 됐다가 소리가 작을 때는 이렇게 됐다가 클 때는 또 이렇게 되고 작을 때는 이렇게 된다, 이런 파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소리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얼마나 자세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한개의 가능한 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소수점 100분의 1초로 끊어도 되고 1000분의 1초로 끊어도 되고 10,000분의 1초로 끊을 때마다 데이터는 점점 많아져. 결국 무한개의 가능한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이 연속적인 데이터들과 반대로 혹시 서재에 책이 몇 건 있습니까? 100건 있습니다. 팔이 몇 개 있습니까? 사람이 팔이 2개 있습니다. 다리는 몇 개입니까? 짐승의 다리는 4개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떨어지는 이런 이산적인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속적인 데이터들을 나타내는 부화에서 나타내는 것을 아날로그 데이터다 그러고 이와 같이 디스크리트한 그죠? 이산적인 것을 수치로 표현해서 숫자로 표현하고 컴퓨터에서 주로 이진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1과 0의 집합으로 이진 집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디지털이라 그렇게 합니다. 보통 여기 디지스로 나타낼 수 있다. 데이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 연속적인 데이터를 나타내는 아날로그 데이터는 초기 전자공학에서 많이 사용했고 최근에 컴퓨터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최근에 여러분들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뉴스를 보시면은 지진기가 기록하는 파일 같은 이런 기록들이 아날로그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컴퓨터는 대부분 디지털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나타내는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손가락으로 몇 가지 숫자를 셀 수 있을까요? 대부분 손가락 하나 펴면 1, 2개 펴면 2, 3개 펴면 3, 4, 5. 우리 0부터 5까지의 숫자로 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5장이 있습니다. 이 카드에는 점이 다음과 같이 1개, 2개, 4개, 8개, 16개가 찍혀 있습니다. 8개, 16개입니다. 이 총 합의 점의 합은 현재 31이 되겠습니다. 4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31개의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으로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금 2, 4, 16 카드를 덮어놓고 8 카드와 1을 열면은 점의 개수가 현재 여기 8개고 1개 합이 9가 됩니다. 9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16카드 16개짜리는 덮여있다 0으로 나타내고 카드를 오픈한 것은 1로 나타내고 덮였고 0이죠. 그리고 오픈했으니까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 1, 0, 0, 0 이렇게 숫자를 접근한 다음에 1입니다. 1. 여기는 점이 1개 있을 거요. 여기는 2개 있었는데 4개 있었는데 여기는 8개. 그래서 요거 2개를 합치면 9가 된다. 이와 같이 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여기에서 17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을 나타낸다면 1, 2, 4, 8, 16 여기서 17을 나타내려면 1과 16을 오픈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과 16을 오픈을 하고 나머지 카드는 덮으면은 이게 17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부터 잠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3개를 나타내려면요. 1개짜리와 2개짜리 카드를 오픈합니다. 나머지는 덮으면 되니까 0, 0, 0, 1, 1, 3이 되는군요. 13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4, 8, 16이니까 13을 하려면은 얘를 오픈하고 얘를 오픈하고 6을 하면 되니까 0, 1, 1, 0, 1, 13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염소 삼아서 해보기로 하시고요. 지금 5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무엇인가요? 모든 카드를 다 열면 되겠습니다. 그죠? 2, 3, 4, 5개. 1, 1, 1, 1, 1 했습니다. 여기 점이 하나 있을 거요. 2개 있을 거요. 4개 있을 거요.
8개 있었고요. 16개 있었습니다. 다 더해보면은 3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는 31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수와 작은 수 사이에 만들 수 없는 수가 있습니까? 1, 2, 3, 4 이렇게 더하면 5, 이렇게 더하면 6, 이렇게 더하면 7, 여기 다 덮고 여기를 열면 8. 이게 보니까 1부터 30까지 숫자를 다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 덮고 이렇게 하면 1이 되겠습니다. 5개였죠. 다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0이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두 카드를 연다면 3이 되겠고 이렇게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가 되겠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은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연습을 해서 만일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무엇을 나타내냐. 체크는 1이고 꽃표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 0, 0, 1. 이거 0입니다. 이게 얼마를 나타낼까요? 여기가 점이 1개 있는 거고 2개 있는 거고 3개, 4개 있었던 자리고 8개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게 얘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8개짜리 점과 1개쯤 자리 오픈되어 있으니까 9를 나타내네요. 자, 올라가는 건 1이고 내려가는 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1이고 이건 0이고 이건 1입니다. 얘는 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요거는 전부 다 0이고 전부 다 1인데 전부 0입니다. 0, 0, 0, 0, 0. 얘는 0이 되겠네요. 자, 우편함을 세웠을 때는 1이고 눕혔을 땐 0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 0이 됩니다. 숫자로 환산해 본다면 2가 되겠고 여기 0이 되겠습니다. 그죠? 0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0과 1을 나타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숫자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0이나 1을 나타낼 수 있는 친구들 여기 올리면 1이고 눕히면 1이죠. 그죠? 1과 0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비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 그리고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5개 이어진 거, 3개 이어진 거, 5개 이어진 거 얘들을 갖다가 비트 열이다 한 걸로 하겠습니다. 비트 열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비트 열을 이용해서 숫자를 나타낼 수 있다.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과 1을 사용을 해서 숫자를 나타낼 때 비트다 그런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1과 0, 켜서인지 온인지 오프인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이 단위, 0과 1을 나타낼 수 있는 기본 단위를 비트다 하게 되고 이 비트열로서 숫자를 나타낸다, 정보를 나타낸다 정리가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손가락으로 돌아옵시다. 손가락 5개에서 몇 개의 얼마까지 숫자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가정합니다. 여기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점이 2개 있습니다. 여기는 점이 4개 있습니다. 여기는 8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1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모두 다 폈을 때 31이라는 숫자까지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31이라는 숫자는 2의 5제곱 빼기 1, 32 빼기 1. 2를 5번 곱한 값 32에서 1을 뺀 값이 되겠고요. 0부터 31까지 숫자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총 개수는 32개가 되고 얘는 2의 5제곱이 됩니다. 손가락이 5개일 때 2의 5제곱까지 숫자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손가락이 10개가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손가락이 10개가 되면은 2의 10성 빼기 1. 2를 10번 곱하면은 1024가 나옵니다. 1024. 그래서 0부터 1023까지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만일에 발가락까지 다 쓴다면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 20개가 되죠. 0부터 2의 20제곱 빼기 1까지 숫자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204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0과 1을 나타낼 수 있는 비트열이 이렇게 있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면 0부터 32까지 숫자를 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8개가 있다면 2의 8승 마이너스 1 해서 256까지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컴퓨터에서는 주로 8비트 한 단위로 하여서 바이트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는 기본적으로 바이트란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같이 우리가 동전을 던졌습니다. 동전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앞면, 뒷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한 비트가 있다면 0이냐 1이냐에 의해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은 0부터 아니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가지 경우가 있고 비트 3개가 있다면 2의 3성 8입니다. 이 친구가 3개가 있다면 7경우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가봅시다. 그래서 1년 날짜가 365가지인데 2의 8성 256 곱하기 1 해서 2의 9승이 된다면 충분히 365가지 경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위해서는 365가지의 기록을 위해서는 비트율이 1개 이렇게 해서 9개 비트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는 무조건 8개의 패턴 8개의 비트를 모아서 하나의 바이트를 부르게 되고 이 바이트를 기본 단위로 하여서 모든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최근에 256 메가 D램 반도체 이야기할 때 텔레비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100만 개의 바이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이 8비트를 단위로 해서 컴퓨터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안에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기억 장치고 여기가 연산 장치고 연산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요 기본 단위가 8비트 아니면 16비트 아니면 얘 한 번 통신할 때마다 64비트 64비트를 할 수 있게 설계되는 이런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요 단어들 한 번에 전해지는 이 기본적인 데이터 단위를 워드라고 하게 되고 우리가 컴퓨터가 64비트 컴퓨터입니다. 32비트 컴퓨터입니다. 옛날에 16비트였습니다. 그 이전에 8비트였습니다. 할 때의 기본 단위로 쓰여야 되는데 컴퓨터의 기본적인 용량 표현을 위한 단위를 쓰게 되는데 얘를 워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 1000개의 바이트가 있다면은 킬로바이트 이게 100만 개가 있다면은 메가바이트 거기다가 3개를 3개를 더해서 9개가 된다면은 기가바이트 거기에 3개를 더해서 12개가 된다면은 테라바이트 요 지금 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15개 된다면은 이렇게 해서 9, 12 이렇게 바이트가 된다면은 페타바이트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이제 바이트 한 바이트가 8개 공간이 있습니다. 8개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0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앞 000000 1을 나타낸다면 여기 1을 적고요. 마지막 이 왼쪽 공간을 전부 다 0으로 채웁니다. 2를 쓴다.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으로 숫자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8비트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숫자를 나타낼 때 앞 공간을,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죠. 제일 큰 숫자는 다음과 같이 이 8개의 비트를 전부 다 1로 채웠을 때 250, 255가 되죠. 만일에 여기서 이 숫자보다 더 큰 숫자를 나타내고 싶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보다 더 큰 숫자를 나타내 달라 그러면 오버플로우. 이거보다 더 큰 숫자는 못 나타냅니다. 8비트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얘를 16비트로 늘려서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32비트로 늘려서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숫자를 나타낼 때 이 비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나타내는 크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는 오버플로우가 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 컴퓨터에서는 10진수를 나타낼 수 없고 2진수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10진수와 2진수의 관계를 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우리가 사용하는 수의 기수법, 수를 표현하는 기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설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일 때 얘를 밑이라고 하는데 2진수라면 0과 1로 숫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 숫자 나타내게 되고 8진수라면 0, 1, 2, 3, 4, 5, 6, 7, 8로 숫자를 나타내게 되고요. 10진수라면 우리가 아는 0부터 9까지 나타내게 되고 16진수라면 0부터 9를 지나서 A, B, C, D, E, F 이 숫자들을 활용해서 숫자를 나타내게 되는데 위치 기수법이라고 해서 만일에 우리가 숫자 354가 있다면 여기에는 지금 100이 3개가 있고 10자리가 5개가 있고요. 100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자리가 5개 있고 1의 자리가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이 위치가 요 위치가 각각 여기가 1의 자리, 여기가 10의 자리, 여기가 100의 자리가 되는데요. 요 위치가 어떤 단위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의 0제곱, 여기는 10의 1제곱, 여기는 10의 2제곱을 나타내게 되죠. 지금 이게 포매팅 실수로 내려와 버렸네요. 그래서 10의 2자리, 10의 1자리, 10의 0자리 나타내서 1의 자리가 4개 있고 10자리가 5개 있고 10의 제곱 100자리가 3개 있다. 똑같은 논리로 이진수, 이게 이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진수라면은 여기가 2의 0성에서 1이 한 개가 있고요. 여기는 2의 1성에서 2가 0개가 있고요. 여기는 2의 0, 1, 2, 이 자리에서 4가 하나 있다. 그래서 4가 있고 여기 2가 0개고 1이 하나 있다. 그래서 5를 나타내게 된다. 환산하면 5가 되죠. 그죠? 이와 같이 위치가 밑이란 말은 2진수냐 10진수냐 16진수냐 8진수냐 이런 말입니다. 얘가 지금 10진수라면 밑이 10인데 밑의 거듭제곱과 연관되어 있어. 여기는 10의 0 밑에 거듭제곱, 10의 1거듭제곱, 10의 2거듭제곱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925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위치 기수법을 한 번 더 보면은 이 101인 똑같은 101을 넣고 요 10진수이고 이건 2진수이다라는 말은 얘는 밑이 10이고 얘는 밑이 2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에 101은 10의 0성 밑에 거듭제곱이죠. 밑에 거듭제곱이 되고 여기 이 자리는 2의 밑의 거듭제곱 2의 1성 2의 2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숫자와 거듭제곱을 곱해서 더해주면은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 기수법이라는 게 위치가 밑에 거듭제곱에 관련되어 있더라.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생략해 버렸는데, 만일에 7이라는 숫자가 주어진다면 7을 2로 한번 나눠봅니다. 그래서 3이 나옵니다. 3이 나오고 나머지로 갑니다. 1. 그리고 이 3을 다시 또 2로 한번 나눠봅니다. 1이 나오고 나머지가 1은 2, 나머지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진수 7은 2진수 1, 1, 1, 2진수와 같다.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진수를 2진수로 나타내는데, 컴퓨터에는 2진수로 숫자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2진수로 소수점 이하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 2, 3 다시 0.5라는 것은 다시 보겠습니다. 이진수에서는 여기가 2의 0성, 여기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2의 1성, 2의 2성일 때 소수점 밑으로 간다면 여기가 2의 마이너스 1성, 여기가 2의 마이너스 2성, 여기가 2의 마이너스 3성이 됩니다. 얘가 0.5가 됩니다. 0.5. 0.25가 되고요. 0.125가 됩니다. 그래서 0.5를 수식으로 나타낸다면, 이진수로 나타낸다면 0.5 10진수는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1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0.1 이진수가 됐습니다. 왜? 0.1의 이진수는 여기가 2분의 1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2가 되고, 0.75는 0.11 이와 같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 위치,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밑에 거듭 제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진수 다음과 같은 숫자가 있다면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2의 0자리, 요거는 2의 마이너스 1자리, 2의 마이너스 2자리, 2의 마이너스 3자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고요. 결국은 여기가 1이 되죠. 1 더하기 여기가 2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 돼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라는 게, 이진수 실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해서 이진수 실수는 다음과 같이 이 소수는 숫자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는데, 얘를 플로팅 포인트로 나타냄으로써 큰 수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가령 0.75를 2인수로 바꾸게 되면은 0.11이 됩니다. 1이 되는데 얘를 정교화를 거칩니다. 1.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성.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수치를 나타내게 되는데, 총 숫자가 최종적으로 이 숫자가 플러스라면 여기에 0, 이 숫자가 마이너스라면 여기에 1을 적고요. 1을 적게 되고, 여기에서 이 부분, 마이너스 1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쪽 파트에 적게 되고, 우리가 이 비트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쪽은 앞에는 사인, 여기에는 지수 가져와서 나타내거든요. 여기에는 가수, 얘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파워포인트에 0.8125, 10진수 0.8125가 있을 때 얘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이 곱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625가 나온다면 0.1이 정해졌습니다. 이거 빼고요. 다시 또 2를 곱해줍니다. 1.25가 나옵니다. 요 윌이 여기로 올라갑니다. 다시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0.5
5, 요 0이 위로 올라갑니다. 오게 되고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1.0, 요 1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0 곱하기 2, 0이네요. 그 다음에 뒤에는 계속 0이 붙는 이렇게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실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1.10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성 이렇게 정교화를 해서 숫자를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표준인 IEEE 754-1985에서 컴퓨터끼리 통하는 실수를 나타낼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자라고 나와 있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컴퓨터가 결국은 복잡한 계산을 하자라서 이 자동화된 계산 방법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로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를 어떻게 데이터로 바꿔서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데는 숫자 표현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는데요. 컴퓨터에서는 이진수로 나타내더라. 이진수에서 정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이진수에서는 소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최종적으로 실수를 어떻게 표현하더라까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이진수로 과연 마이너스 값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좀 공부를 하고요. 데이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문자, 그림, 소리 같은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